오늘은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러 갈 거예요. 에이,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해요?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많은 회원님들과 수업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단기 투자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를 하나 들어보니까 지금 본인 자금이 소액이래요.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 단기 투자한 다음에 자금을 좀 불려가지고 괜찮은 부동산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장기 투자 물어보면 이게 뭔가 많은 돈을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묶어놔야 되니까 선뜻 마음이 안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내 투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시간을 투자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서 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 여러 댓글 중에 꼭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가 분담금이 5억 나온다, 6억 나온다, 8억 나온다, 실행 못한다 라고 얘기들 하세요. 물론 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뭐 잠실 주공 5단지처럼 사업성이 엄청 좋지 않는 이상은 추가 분담금 내야 돼요.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추가 분담금 내는 시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야 재건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시기는 이제 조합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입주 시점에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뉴스 기사 봤는데 한남 4구역 있죠? 네. 그런 입주하고 4년 후까지 잔금 납부를 하면 되더라고요. 추가 분담금을. 왜냐면 사업성이 그만큼 좋은 거겠죠. 네. 근데 사업성이 조금 힘들다,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을 하면 중도금 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추가 분담금을 진행을 하기도 해요. 중도금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주비 대출도 나오고 또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잔금 납부 시기에는 담보 대출, 근저당 대출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추가 분담금이 다 있어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인천 부평구 부계동입니다. 이 부계동의 굴포천역에 나와 있어요. 이 굴포천역 하면 좀 생소하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라고 하면 인천 아파트가 비쌀까요? 부천 아파트가 비쌀까요? 부천 아파트가 비싸죠. 그쵸. 왜 네. 그렇죠? 서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서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네. 근데 또 1호선도 있고 7호선도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7호선에 붙어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더 비싸죠. 네. 왜냐면 이 7호선은 어딜 갈 수 있어요? 서울 일자리에, 특히 강남에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부천 중에서도 이 7호선 지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준동역, 부천시청역, 그리고 상동역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인근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정거장만 오면 이 굴포천역이 있어요. 7호선. 가깝네요. 네, 3분밖에 더 안 걸려요. 거의 부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굴포천역 인근에 있는 이제 삼산동에 있는 삼상주공 아파트들도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물건은 이 굴포천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부계동이에요. 부계동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6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4개 단지가 있거든요. 네. 우길, 대동, 대진, 그 뒤에 이제 부계 아파트까지 18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1988년도에 지어졌어요. 오래됐네요. 거의 이제 36년 됐죠. 네. 재건축 연한이 지금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재건축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일 것 같아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이 굴포천역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7호선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하철 타면 우리 노년역까지 한 55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 어디 일자리가 있죠? 네. 25분이면 갈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갈아타면 되는데 여의도까지 또 3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서울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죠. 네. 그리고 굴포천역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부평역이 있잖아요. 네. 부평역에 또 GTX B 들어오죠. GTX B 들어오면 우리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 부평역 인근은 또 이렇게 상권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맞죠. 우리 강 PD님이 굉장히 잘 알죠. 네. 어떤 곳인가요? 젊은 사람들의 메인 상권이죠. 메인 상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굴포천역도 뭐 부평역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상권이 굉장히 또 잘 발달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느낌이 약간 인천 느낌 안 나죠? 여기 부천 느낌 나요. 부천 느낌 나죠? 네. 상권이. 그래서 부천에 가까운 인천이다.
그래서 여기 입지에 이제 이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재건축돼서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굴포천역 쪽에서 쭉 걸어오고 있는데 순서대로 우길, 대동, 대진 있고 그 뒤에 부계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굴포천역에 가까울수록 입지가 괜찮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고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은 이 가장 멀리 있는 대진 아파트예요. 애매한 위치에 세대수도 가장 적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저렴해요. 근데 어차피 통합 재건축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입지나 지금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통합 재건축 되면 아파트가 올라가죠. 어떤 동호수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가성비 있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재건축이 되잖아요. 네, 제가 대진 아파트를 받았는데 여기에 가까운 동호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추첨이니까. 아, 랜덤이에요. 다 통합되면요? 오.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성비 있게만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가려면 애매한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물건은 대진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또 작은 평수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정밀안전 진단은 제가 통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 중에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에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대진 아파트 출입구입니다. 와, 아파트 굉장히 좀 오래됐죠. 네. 그래도 근처에 상가도 있는데 상가도 굉장히 오래돼 있고 GS 편의점 있고 헤어샵도 있고 있을 건 있습니다. 또 메인 상권 이용하려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상권 접근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권 인프라도 이쪽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대진 아파트인데 세대수는 258세대. 근데 주차는 지상에 이렇게 주차 라인이 되어 있죠. 네. 세대당 0.3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곳곳에 빈자리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저녁 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엄청난 주차난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죠. 이런 구축 아파트는. 근데 구축 아파트인데 꽤 높네요. 이게 6층이에요. 그럼 특이하죠. 엘리베이터 있겠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6층인데요? 네. 보통 이런 이제 주공 아파트스러운 아파트는 5층까지만 만드는데 네. 어떻게 한 층 더 만들었더라고요. 오. 근데 오늘 경매 물건 정보지부터 좀 보고 시작을 하시죠. 네. 자, 오늘 물건은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대진 아파트예요. 나동 612호 물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상구,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15평형 아파트예요. 작죠? 네. 감정 가격은 2억 5,500이 나왔는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억 7,8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면 2012년 3월 9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전입 세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점유자가 없어요. 오. 그래서 현재 공실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특기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의 주소지를 보니까 충청도 홍성군에 있더라고요. 홍성이요? 네, 그래서 공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물건이 나동이에요. 그래서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있거든요. 작은 평수는 또 가동이랑 나동에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는 아니에요. 나름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에 대지권이 또 중요하잖아요. 재건축 진행할 때 대지권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제 대지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간평이 잘 나오니까 추가 분담금이 좀 덜 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소액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대지권이 적더라도 입주권 받는 게 중요한 거죠. 612호니까 저 안쪽이네요. 근데 나름 이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있어요. 급속은 아니고요. 완속 충전기입니다. 와, 문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됐네요. 근데 저희 경매 물건이 6층이잖아요. 또 예전에 저희 친구가 이렇게 생긴 아파트 5층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20대 때였는데 그때는 뭐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이사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랬는데 이삿짐 몇 번 나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짜장면 하나 사주던데요. 네. 탕수육까지. 네. 나동 612호 앞에 왔고요. 올라가기 전에 우리 샤시부터 한번 좀 보시죠. 네. 우리는 어차피 탑층이니까 4, 5, 6인데 샤시는 진짜 옛날 샤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옆집이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PV 샤시로 바꿔진 데가 있어요. 여기는 알루미늄 샤시. 근데 아까 제가 공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발코니예요. 베란다인데 지금 빨래를 하고 빨래를 많이 널어놨어요. 네네. 이게 남향이기 때문에 빨래 널어놓으면 잘 말리거든요.
그래서 빨래가 대부분 널려져 있는데 지금 6층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짐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도 살짝 조금 열려 있어요. 공실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요. 네, 이게 6층에 있고 저희가 1층에 있다 보니까 각도상 뭐 전면이 다 보이지는 않는데 공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6층 괜찮으시죠? 근데 이런 옛날 아파트들은 계단이 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높진 않아요. 그래도 올라가 보죠. 네. 문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와. 그래도 뭐 전면 주차 협조라고 써있는데 다 후면 주차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중간에 한 번 더 바꾼 것 같아요. 문제는 612호인데 깨끗해요. 관리비 고지 내용을 제가 잠깐 볼게요. 미납 관리비가 있네요. 지금 전월하고 당월 수도 사용량이 있는데 바뀐 게 없죠. 물을 한 방울도 안 쓴 거예요. 다만 이제 공용 관리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있는데 계속 미납된 상태인 거예요. 한 달에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48,000원, 5만 원 정도 납부가 되는데 지금 한 70만 원 정도가 밀려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밀린 걸까요? 한 14개월쯤 밀려 있는 거겠죠? 공실인 지 꽤 됐네요. 네, 공실인지 꽤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고 우편물은 쌓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쌓여 있어요. 대신 315가 엄청 쌓여 있는데요. 이 정도로 쌓여있으면 여기도 공실이던가 아니면 여기도 경매가 진행 중이던가 하겠죠. 여기 특이한 게 1층이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멍멍이 소리가 들립니다. 1층도 바로 땅바닥에 붙어있는 1층은 아니고 그래도 반 계단 정도 올라가야 되죠. 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설계 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지 이게 아파트잖아요. 지금 계단 밟았을 때 느낌 나요? 불균형의 느낌. 나요. 그쵸?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 평평하지 않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요즘 계단 높이도 일정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 밟았을 때 울퉁불퉁한 느낌 있죠. 네네. 뭐 올라갈 때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 한 계단 올라왔을 때 일반적인 아파트 계단 높이보다는 확실히 좀 작아요. 네. 그럼 층고가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쵸? 오, 진짜 잘 드네요. 6층의 장점은 햇빛이 그냥 막 들어오겠죠. 예, 이제 3층 그리고 이제 4층 그리고 이제 6층이에요. 네, 이게 612동이에요. 네. 보시면 이 전기 공급도 반전한다라는 예고가 지금 나와 있고 최종 통보까지 현재 붙여져 있어요. 전기세도 한참 좀 밀려 있어요. 이게 보시면 미납한 게 23년 10월, 9월, 8월이에요. 8월, 9월에는 전기비가 68,000원 납부를 했거든요. 네. 23년 10월부터는 1,850원. 그러니까 기본 요금만 나간 거죠. 아까 우리 미납관리비 봤을 때 한 14개월 정도 밀려 있었잖아요. 네. 딱 작년 10월이잖아요. 10월부터 공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내문은 있는데 이게 아마 경매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강제 경매 집행 관련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명도가 그런 필요 없네요. 영도는 필요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공실이고 연락도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랑 뭔가 연락이 돼야 우리는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명도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고 빨리 내보내서 우리는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제 집행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송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락처도 막 모르고 주소지로 보냈는데 송달도 안 되고 그러면 그만큼도 시간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요? 일단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네. 소유자 주소지로 우리가 뭐 우편물을 좀 보내봐야죠. 혹은 경매 법정에 갔을 때 경매계에 서류 열람에 연락처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강제 집행했을 때 막상 돈 따잖아요. 네. 안에 또 짐이 있으면 그 짐도 우리가 함부로 처리를 못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공실인 게 그냥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6층 위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옥상 올라가는 건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척집이 이런 아파트여서 간혹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리다 봤더니 문은 열립니다. 하지만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네. 그리고 오랜 시간 공실이기 때문에 이게 수도를 단수를 안 하면 이게 아랫집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집에 한번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윗집 때문에 좀 하나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혹시 윗집에 공실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아래 뭐 누수나 이런 문제는 좀 없으셨나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예, 확인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랫집에 남자분이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담백하게 얘기해서 제가 차마 말을 더 이어서 하질 못했어요. 네. 누수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는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고요. 그다음에 입주민이 있으면 한번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뭐 추진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것도 한번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네. 나눠서 조사할까요? 제가 산다로 할까요? 네, 그럼 제가 판다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일 작은 평수에 저렴하게 나온 게 있을까요? 드레진 15평, 네. 2억 7천, 2억 6천, 6층도요? 2억 5천대는 없나요? 2억 4,500개가 전세 끼고 전세 끼고가 2억 4,500이에요. 지금 6층 2억 5천 500짜리가 가장 싸네 입주하시는 거. 6층 2억 5,500이요. 대진 가동 6층 2억 5천 500짜리 몇 명 넘겨? 팔았어? 아, 팔렸어요? 몇명 나온 거는 무조건 팔려야 되나? 2억 6천 대 5천 대 소리 나면 팔려. 1층이 2억 7천짜리가 있네? 1층이 2억 7천이요. 2억 7천도 괜찮은 가격이야. 우리가 사먹을 때를 잡고 있어 사먹대. 안전진단 끝나고 지정되면요. 15평 인테리어 하면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2천 잡아야 돼. 아, 2천 잡아야 돼요? 완전 다 통과돼버리고 지원 들어가고 그냥 2, 3천 기본적으로 올라가버려. 그게 사고역이 피가 5천, 6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피가 200이 팍 올라갔잖아 지금. 1억이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물건이 안 나와. 그럼 6층도 2억 6천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요, 사장님.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재건축 진행한다. 재건축 진행은 아니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아마 한 12월 안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실명에서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네.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도 없고 싼 매물을 찾아요. 15평, 17평짜리 그거는 거의 2억 5천 미만으로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급하지 않으시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혹시 월세 맞추면 얼마나 월세는 보통 저희가 한 1050에서 1055까지 소리는 좀 해야 되죠? 아무래도 하시는 게 좋죠. 뭐뭐 들어가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샤시, 그 다음에 싱크대, 도배 장판, 페인트, 욕실이 안 돼 있으면 욕실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아마 수리 비용은 각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업체에 안 맡겨요. 담합을 해버려갖고 욕실도 자기네들 멋대로 해요. 네, 뭐 어쩔 때는 190불렀다, 어쩔 때는 200불렀다, 어쩔 때는 230불렀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해서 저는 싼 데만 찾아갖고 제가 그런 데다가 의뢰를 많이 하면 그래서 그 정도 수리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한 500에서 700 사이면 어느 정도 임차 맞출 때 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아무래도 상승 효과는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북의 사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요. 건설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대림에서 진행하다가 두산하고 한양에서 두 군데가 같이 컨설로 들어가서 아마 내년 초 1월, 2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쪽이 맞춰서 안전진단 결과가 좋게 나오면 또 근무사를 하는 거죠. 좀 기다리는 게 낫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 네, 들어가세요. 부동산 갔다 왔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물건 어떻게 저렴하게 구해져요? 지금 그렇게 저렴하게는 안 구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급매로 거의 내놓진 않죠. 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저는 안전진단 통과를 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아직 이제 용역 발주고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는 한 두세 달 후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한 2억 5천 내외에 있으면 바로 사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매물을 지금 안 내놓은 상황이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실거래된 건 있나요? 2억 5,500에 6층인데 6층인데 네. 똑같은 평형이죠. 경매 물건이랑. 네, 맞습니다. 거래가 됐구나. 네, 됐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네이버 매물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2억 5,500 맞죠? 네, 맞습니다. 6층. 네. 그 매물 저 보고 왔는데 아, 거래됐구나. 네. 그럼 오늘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2억 5,500에 바로 거래가 된 거네요. 네. 그 정도면 금매가래요. 금가가 맞을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이 어떻게 되죠? 1층에서 2억 7천에 나와 있어요. 1층이니까. 네.
확실히 6층보다는 컨디션이 괜찮죠. 네. 네, 나쁘진 않죠. 그리고 저도 이제 판다로 좀 조사하고 나왔는데 지금 내놓으면 사람들이 2억 5천 선에서만 좀 찾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비싸게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한 번에 뭐 2, 3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니까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세는 제가 물어봤더니 월세는 6층이어도 1,000에 50 정도는 좀 맞출 수 있대요. 오. 다만 이제 수리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샤시하고 그다음에 도배장판 그리고 뭐 화장실, 싱크대 정도 네. 다 하는 거네요. 아저씨가 팁을 주시는데 인근에 인테리어 업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합을 했대요. 아. 그래서 인근에 사시면 안 된대요. 저렴하게 하면 그래도 한 뭐 600, 700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뭐 저렴한 데 찾아서 맡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2천이라 하셨는데. 인근 인테리어 업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경매 물건 직접 부동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죠. 괜찮은데요? 네. 이게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이제 6층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는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한 2억 5천 선에 던지면 무조건 매도는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높게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북의 4구역이 정지됐다가 지금 다시 진행되거든요. 피 엄청 붙었죠. 네네. 얼마 붙었어요? 1억 정도 붙었죠. 1억 정도. 네. 근데 북의 4구역보다는 또 확실히 여기가 입지가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도도 뭐 이제 가격이 중요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내가 단기 매도가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이 물건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월세 세팅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전세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에 낙찰 받았다. 네. 이거 추천 입찰가는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 뭐 취등록세랑 이전 비용 하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2억 400이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 돈 다 드릴 건 아니잖아요. 대출 받죠. 그래서 낙찰가의 80%는 나올 거예요. 사업자 신탁 이용하면요. 그럼 1억 6천 정도가 대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내 투자금 얼마 필요해요? 4,400만 원. 4,400만 원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가 월세를 놓잖아요. 그럼 1,000에 50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또 회수가 되죠. 네. 그럼 내 투자금이 이제 3,400만 원. 근데 우리 인테리어는 조금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 600 정도 들어가면 이제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제가 초반에 3천만 원대라고 얘기했었는데 4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리비까지. 그럼 매월 월세가 50만 원 50만. 들어오죠. 네. 근데 우리가 대출 1억 6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4.5%로 계산하면 이자가 한 60만 원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네. 마이너스 10만 원이긴 한데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계속 현재 떨어지고 떨어져요. 있죠, 기조가. 네. 그래서 금리 한 4% 됐다. 그럼 이자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비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금리가 3%까지 떨어졌다. 매월 10만 원씩 들어오죠. 수익이 생기는 거죠. 네. 수익률로 따지면 수익이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월세 수익 때문에 보는 물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시세 차익 때문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내 돈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매월 나가는 비용이 없으면 더 이상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괜찮은 물건인 거죠. 안전진단이 끝나고 바로 지정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현재 추진위가 지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고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그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극초기 단계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그래도 15억은 갈 것 같은데요. 15억?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굴포천역 인근에는 준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맞아요. 15년 이내 아파트가 없어요. 다 막 20년 넘은 아파트들만 있고요. 대신 이제 7호선을 따라서 새 정거장만 가면 부천이잖아요. 부천 시청역에 가면 힐스테이트 중동도 있고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도 있고 이게 각각 22년도, 20년도에 지어졌거든요. 1000세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한 12억 정도 해요. 전용 84 기준으로. 오. 그럼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되면 충분히 그 가격 따라가죠. 그죠. 왜냐면 이 굴포천역 역세권이에요. 네. 입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는 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도 대단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체 1800세대인데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소 2500세대는 될 거예요. 대단지 아파트. 오늘 물건은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일단 오늘 물건은 물건 자체만 봤을 땐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36년 됐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이죠. 샤시도 뭐 수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가 한 14개월 됐죠. 네. 그리고 이 여러 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좀 애매한 위치에 애매한 평수에 또 가장 작은 평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오래 보유하면서 재건축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가성비 있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제가 3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4천만 원 필요합니다. 네. 물론 이제 대출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또 얼마에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투자금 달라지긴 하겠죠. 뭐잘 쓴다라고 하면 뭐 3천만 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소액으로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개발이라고 해서 항상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소액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할 만한 아파트 보신다라고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차익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턱이 얼어가지고 마음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죠. 네. 네, 우리가 일반 거래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매로 접근하게 되면 보다 소액으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경매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경매 자체가 좀 어렵고 나는 재개발, 재건축도 너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또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시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